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설명해주는 즐거운 백설쌤이에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학교에도 다녀왔어요.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흘렸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러고 보니 차례대로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다음 글을 읽으면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옛날 먼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금 장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아, 배고파. 어디 더 먹을 것이 없나?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기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기름 장수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깜깜한 밤에 호랑이 뱃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습니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소금 장수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요? 아유, 어두워. 먼저 불을 켜고 봅시다. 두 사람은 등잔불을 켜고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등잔이 엎어지며 등잔에 뜨거운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호랑이 죽네. 호랑이가 날뛸수록 더 많은 기름이 쏟아져 뱃속에 더 많은 불이 붙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소금 장수의 가마니 뒤에 숨은 덕분에 둘은 데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호랑이가 잠잠해진 것을 보면 죽은 모양이요. 뱃속이 이렇게 많이 탔으니 죽을 만도 하지요. 두 사람은 호랑이 입을 열고 뱃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차례대로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서 아침, 어제, 토요일, 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읽은 글에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줄 오른쪽을 보면 어느 날 아침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 또 찾았어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라고 쓰여 있네요. 저녁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스름하다는 것은 빛이 조금 어둑어둑하다는 뜻으로 저녁이 되기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또 있어요. 깜깜한 밤, 밤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음 이야기 볼까요? 여러분 찾았나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아침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차례대로 정리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찾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선생님이 써놓았어요. 아침, 저녁, 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삼켰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엔요? 호랑이가 기름 장수도 삼켰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호랑이 뱃속에서 등잔이 넘어져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랑이는 죽고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뱃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례대로 말하기 쉽네요.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 따지기.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읽어봅시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어느 날 아침 선비가 산속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지 뭐야. 선비님,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네?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선비의 말에 호랑이가 펄쩍 뛰었어. 절대 그럴 리가요. 절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점심때까지 고민하다 호랑이를 꺼내줬지. 그런데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달라지는 거야. 어흥, 답답해서 혼났네. 며칠 동안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구나. 일단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선비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고?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은혜를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잡아먹어도 돼. 선비는 다급하게 외쳤어. 잠깐, 이렇게 잡아먹힐 순 없지.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동물들에게 물어보자. 좋아, 얼마든지. 호랑이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선비와 호랑이는 이야기를 들어줄 동물을 찾았어. 오후가 되어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만났지. 소 선생, 내가 죽을 뻔한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겠다는구려. 이런 호랑이 말이 맞소? 소가 화를 내며 말했어. 사람들은 우리 소들을 평생 일을 시키고 늙고 병들면 잡아먹지요. 그러니 호랑이도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맞지요. 선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 가만히 이를 지켜보던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지. 선비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어. 그런데 토끼가 알아듣지 못하자 호랑이가 앞발로 가슴을 탕탕 치며 말했어. 아이고 답답해. 내가 직접 보여주마. 잘 봐.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어. 어라?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선비님이 구해준 거구나. 그렇지. 자, 이제 다시 나를 꺼내줘. 호랑이님, 정신 차리세요.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를 누가 구해주겠어요? 토끼는 혀를 날름 내밀며 말했어.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지. 토끼야, 정말 고마워. 선비는 토끼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 우리 친구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다음 글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서 아침, 어제, 토요일, 봄과 같은 말인 거 기억하고 있지요? 그럼 한번 글을 다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어느 날 아침. 아침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 선비는 점심까지 고민하다가 호랑이를 꺼내줬다고 쓰여 있네요. 점심에 동그라미. 다음 부분을 볼까요? 오후가 되어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만났지요. 오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부분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네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 저녁이 되어 토끼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야겠지요? 저녁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서 일이 일어나는 차례대로 네모 안에 번호를 써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찾아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더 잘 생각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구덩이 속에 빠진 호랑이가 길을 지나가던 선비님께 구해달라고 했지요. 알맞은 그림은 왼쪽 위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점심까지 고민을 하다 선비님은 호랑이를 꺼내주었고 호랑이는 약속을 어기고 선비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야기에 맞는 그림은 오른쪽 위 여기에 2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억울한 선비님이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물어보자고 하고 오후에 어떤 동물을 만났나요? 바로 소입니다. 소에게 사정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소는 화를 내며 사람도 소를 일시키고 잡아먹으니 호랑이도 사람을 잡아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서에 맞는 그림은 호랑이는 웃고 있고 선비님은 울고 있는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3이라고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녁에 토끼의 꾀로 호랑이는 스스로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고 선비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그림은 토끼가 메롱하고 있고 호랑이가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왼쪽 아래 그림이 되겠네요. 4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말했던 이야기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아침 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흘렸어요. 그래서 오후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이야기가 한결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이나 이야기책도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늘도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